오늘 강의 제목은 소리치료와 우울증 치료입니다.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 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 방법이지만 최근 소리치료와 같은 대체 치료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리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사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우울증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소리치료의 개념. 소리치료는 음악치료, 자연소리, 진동소리 등을 활용하여 감정의 조화와 이완을 유도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감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리치료는 사람의 뇌와 몸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파수, 톤, 리듬이 우리 뇌파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특정한 소리와 음악이 우울증의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소리치료의 적용. 소리치료는 우울증 환자의 감정적 안정과 치료를 도모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기술이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울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아래에는 소리치료 방법과 그로 인한 효과, 심리적 및 상황적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악 감상. 우울증 환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지만 감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 표현 및 회상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환자의 내면을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음악을 통해 감정이 해소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고 이는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을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합니다. 음악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유도하여 기분을 개선시키며 예를 들어 잃어버린 사랑을 다룬 음악을 들으며 슬픔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소리 듣기. 바람, 비,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어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우리의 포인트는 이완 및 스트레스 감소에 있습니다. 고립감을 느끼는 환자에게 외부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연소리는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생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동기부여가 낮아진 사람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소리를 들으며 스웨터에 파묻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런 방법은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울증 저감을 촉진합니다. 셋째, 음악 만들기.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소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포인트는 자기 표현 및 창의성을 발산하는 데 있습니다. 낮아진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초점에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곡을 만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제로 한 노래를 작곡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 고통을 외부로 드러내게 하여 내재된 감정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바이노럴 비트.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어 뇌에 알파파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이완과 집중력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감과 이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이노럴 비트를 들으며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제거되어 자연스럽게 우울한 기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이 소리를 들으면 내면의 침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이드 명상. 나레이션이 포함된 명상 음악이나 소리를 활용하여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심리적 치유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직면하도록 유도합니다. 가이드 명상은 환자가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불안을 줄이고 평화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감정을 바라보세요라는 메시지에 집중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리적 소리 자극. 특정 사항과 관련된 소리를 이용하여 특정 기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트라우마나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재조명하게 하여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심적 작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가족의 목소리의 녹음을 함께 듣게 된다면 그 기억이 위안과 동시에 감정을 회복하고 우울감을 점차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에코 사운드 치료. 반복적인 소리나 특정 주파수를 리서치하여 회복과 조화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의 재정렬 및 정화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포인트를 맞춥니다. 에코 사운드는 감정의 불균형을 조율하여 행동 변화와 함께 감정의 회복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통기구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를 활용하여 개인의 이야기를 다시 통합하게 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중화되는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악기 연주 수업. 특정 악기를 배우며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 발전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음악을 수행하는 것은 가족처럼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룹에서 함께 드럼 치는 경험은 공동체 감각을 북돋아주며 즐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울증 완화에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9번째, 소리 연극, 스토리텔링. 소리와 연극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스토리를 창작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감정의 모방 및 표현에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게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는 데 포인트를 둡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모방함으로써 감정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캐릭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를 연기하게 하면 그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소리 저널링. 특정 소리나 음악을 들으며 그에 대한 감정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 반성 및 의식적인 감정 표현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한 환자들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소리의 영향을 받고 그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며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을 듣고 그에 따른 감정을 일기와 같은 형태로 적어내면 감정이 정리되고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치료는 우울증 환자의 마음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내면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공감과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우울증을 완화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리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치료 방법이 있지만 소리치료는 우울증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소리치료에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리치료는 결국 개별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의 한 부분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대한 소리 치료의 접근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더 검증되고 널리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